여기 TOP라고 써 있는데, 네, I love you 같네요. 네, 아주 그냥 100마디 말보다 참 이렇게 전달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네. 이런 거 안 줘도 되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됐나요? 네, 그냥 즐겁게 공부하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틀리면 그래요. 다 맨날 그런 얘기해요. 틀리면 틀린 대답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쵸? 막 뭐라 그러죠? I love you예요.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고쳐줍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요, 관심이 없으면요, 얼굴도 안 봐요. 싫은 소리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원래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네, 아는 척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인사해도요, 저는 그냥, 이러면서 가요. 저 원래 그래요. 근데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질문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오면은요, 가르쳐 줄 때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듣고 왜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러 왔으니까 내가 2번 다시 안 물어보도록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가면서 인상 쓰면서 가. 2번 다시나 물어보러 오나 보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공부 선생님이 나를 공부한다고 지극히 어여삐 여겨 이렇게 알려주려고 심한 모진 말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는구나. 그쵸? 그리고 그 눈빛에 써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눈빛으로 저한테 전달이 되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학생이다. 그래서 묻는다. 내가 알면 여기 수업 듣겠니? 라는 자신감이 눈에 써 있어요. 그걸 말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말로 일단 죽어. 근데 눈빛에 써 있어요. 그 모습과 여기에 당당한 모습이. 저는 그러한 그 제자를 원합니다. 당당해야죠. 그쵸? 당신이 아무리 목소리 크고 목이 쉬어가면서 설명을 했지만 난 그걸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그래서 나 이거 틀리니까 그래서 알려고 물어봤어. 그래, 수업 시간에 귀담아 듣지 않은 거는 당신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받는다. 하지만 그게 뭐 죽을 죄냐? 뭐 막 그러면서 그 당당함이 눈빛에 딱 써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가면서 그래요. 2번 다시 내가 이거 갖고서 당신한테 물어보면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가는 그 눈빛, 당당함. 그 디테일 딱 써여 있는 그 의연함. 전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 저 사람은 예의가 없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움의 그 과정에서는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업 시간에 여기 11월 달부터 수업 들었는데 자꾸만 틀린 대답을 해. 그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라고요. 당당하게. 나는 지금까지 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됐어요? 그럼 제가 당당하게 혼내줄 거야. 당당하게 잡아주고 그러면 혼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거를 잘못 귀담아 들어서 안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라는 당당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혼나잖아요. 내가 너를 왜 혼내니? 혼내는 거 아니야. I love you라고 그게. 아휴, 왜 다 지웠어요? 누구예요 이거? 에? 너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커피도 제가 사왔어요. 그래. 미안해, 혼낸 거. 커피 넣은지는 몰랐어.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용 같은 거 한번 다 봤는데, 자꾸만 내용을 볼 때 책을 보면서 그 내용을 내가 학습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5월, 6월은 마지막 이론 강의니까 너무 내용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구조 잡으라고. 틀거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용을 공부하는 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용에 집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를 못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도 좋으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만 얘기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전체적인 구조 잡는 거에 신경 쓰라고. 여기에 보지 마요. 여기에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다 써 있어. 그리고 설명하는 것 중에 안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거기에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없네? 여기 써놔야지. 하지 말라고. 일부러 안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듣고 전체적인 걸 정리해 놓으세요. 그게 공법 공부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괜찮아. 더군다나 여기서 동영상 찍잖아. 대답 하나도 안 하고 혼자만 막 강의하는 거 찍어서 그 동영상 보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유, 우리 공법 선생님은 강의 지지리도 못하나 봐. 어떻게 수업 받는 사람들 중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완전히 저 사람 뻐꾸기네. 자기 혼자만 강의하네. 안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좀. 아, 나 진짜. 하여튼 지금부터 눈을 아래로 깔거나 입을 그냥 한 20분 이상 다물고 있거나 하여튼 용서가 안 돼, 용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국토의 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우죠? 네. 국토의 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에 관한 법이라고요? 즉, 지금 우리는 토지공법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국토를, 토지공법은 토지를 반드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 공법은. 공법은 반드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고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민법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용하는 게 민법이라면 공법은 절대 토지는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토지면 안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돼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법이 바라보는 토지는 반드시 어떻게 이용돼야 된다?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되는데 그 이용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개발, 보전이에요. 토지를 보전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주체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토지는 항상 뭐를 수립한다고요? 계획. 그 계획은 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보전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됐어요? 근데 그 계획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마다? 도시군이 어디라고요? 영혼을 담아서. 자, 도시군이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할 수 있도록 그 토지를 관리해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도시군마다 토지를 개발, 효율적으로 정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도시군마다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용도 지구도 뭐 한다고요? 지정하고 변경한다고요. 지정하고 변경한다고요. 예로. 왜? 도시군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됐나요? 행위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용도구역도 지정하고 변경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설치를 해줘요. 기반시설도 설치해주고 정비도 해주고 개량도 해주고. 됐나요? 하나의 신도시도 만들어주는 거,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거 또는 정비 사업에 관련된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줘요. 그리고 일부 토지를 복합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도 결정을 해줘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 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 너무너무 잘 수립해야 되니까 얘 수립 잘하라고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계획들은 얘 수립 잘하라고 지침 정해주는 계획에 불과해요. 일반 국민들을 구속한다고 못한다고? 못하지. 얘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라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도시군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 정해주는 계획 있죠? 그게 무슨 계획이고? 그러니까 얘는 도시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죠? 그래서 얘는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이라고? 지역계획이라고. 지역계획으로 얘의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거 누가 수립해야 돼? 시장? 군수만 수립해요, 여러분. 시장 군수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지방의 소도시는 지침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럼 지방의 소도시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 그런 건 집에 가서 외우세요. 지방의 소도시가 뭔지를 의미하는 건지만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방의 소도시라는 게 책에 보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지방의 소도시라서 지침 정해주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걸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 의미만 알면. 그쵸? 근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연계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지침만 정해주는 거니까 포함되는 시장군수와 뭐만 하라고? 의견만 나누면 돼요. 됐어요? 협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해당 도시군에 관련돼서만 수립해야지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는 절대 수립할 수 없다. 오해요, X예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됐습니까? 지역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수립하면 됐어요? 장관에게 승인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끝! 됐어요? 됐죠? 그리고 얘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몇 년마다? 누가? 시장? 군수.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침 정해주는 계획 중에.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광역도시잖아. 그러니까 도시군 하나 갖고서 아니죠.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군을 뭐로 지정하고? 광역 계획권으로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얘는 둘 이상의 인접한 시군이니까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맞아요? 그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일부가 되려면 구군 읍면 단위로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서울특별시 있죠? 그 옆에 과천시 있죠? 특별시, 과천시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경기도 과천시 아니에요.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거죠? 이럴 때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지정해요. 됐나요?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옆에 사당구? 거기 사당구 맞아요? 동작구요? 미안합니다. 예. 사당역 있어가지고 사당구인 줄 알았네. 아주 그냥 제가 예. 동작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전체일 필요는 없고 동작구하고 과천시하고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포함하려면 구군이라고 하면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라면 일부가 구군이고 일반 시라면 읍면 단위로, 구군 읍면 단위로 이렇게 일부가 포함돼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광역계획권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만 지정해야지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는 지정할 수 없다. 오해의 X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됐나요? 그런 것도 틀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놓고 이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무슨 계획이라고요? 특수계획이니까 어떻게 수립하라고? 공동으로 수립하라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동으로 수립하면 해당 시장 군수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끼리 협의가 안 됐으니까 누구에게? 왜 국장이 나와? 시장 군수 다음에 도지사 삐져. 아유, 진짜 아주 그냥 도지사가 삐지죠. 시장 군수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면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어요? 끝이에요. 얘는 특수계획이니까. 됐어요?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지침 정해주는 거죠? 비구속적 계획이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공청회라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공청회는 누구하고 누구의 의견 듣는 거예요? 주민하고 전문가. 그래, 공청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의견 들어야 돼. 그건 맞았어. 근데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해갖고 지방의회 의견 들으면 야 그거 이상하잖아. 아유 진짜. 앞으로 이거 갖다 놓지 마 너. 왜 이런 걸 줘갖고 무슨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 아니 TOP가 I love인 줄 알았더니요. 이게 아주 그냥 환장하는 것이네 이게. 잘해. 혼낸 거 아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지침을 받아서 여기에 모두에게 여러분 여기에 부합되게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에 부합되게 하려면 누가? 시장, 군수가. 얘하게 부합되게 하려면 도지사나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어 없어? 이 얘기를 아는데
이거를 아는데 이방권자를 또 외워. 원칙, 시장군수, 예외, 도지사, 국장. 그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외운 거지 이게 의미하는 바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아주 너 리액션 좋아. 간만에 왔는데. 야, 너 같은 애가 중앙으로 진출을 해. 어? 너는 지금 그 사이드에 앉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야. 일로 와. 괜찮아. 됐지? 예. 빠지지 말고. 그래. 아주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용기 있게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입을 꼭 다물고 계실까, 이 세 분은.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갖고 강의를 못하겠어, 내가요. 강의 잘못했다가는 볼펜으로 찍힐 것 같아요, 여기. 이분도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요. 옆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20분 지나면요, 비장했다가 그러니까 잠 깰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요. 잘하셨어요. 입안하죠? 됐죠? 근데 얘는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용어 정의 하나만 더 설명해 주면, 부탁하는 게 두 가지예요. 행정청인 자가 행정청한테 부탁할 때는 요청.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면 제안. 근데요, 이해관계인이 있잖아요. 공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을 반드시 뭐 한다고요? 포함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주민은 기지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여기 기지개지 지지배 그러면 안 돼. 싸워. 이런 지지배 막 이러면서 싸우면 안 돼. 지지배가 아니라 기지개. 기가 뭐예요? 지는요? 얘는요?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입안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 얻어야죠. 얘는 사업하는 거니까 5분의 4. 얘는 토지 이용에 관련된, 이게 배우게 될 거야, 하나 둘씩.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관련된 거니까 3분의 2. 됐어요? 45일 안에 알려주는 거고요. 됐나요? 자, 입안 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입안할 때는 항상 기초조사 해야죠? 그 다음에 의견 듣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됐어요? 근데 이게 통째로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개발이, 경미는 무슨 경미. 경미는 저기 그 기초조사만 생략하는 거야.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거 다 생략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냐면 개발이 완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플러스 개발 완료. 그러면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개발, 그러면 뭐만 생략할 수 있다고? 토지 적성. 여러분, 토지 적성 평가가 다른 거 아니야. 토지의 특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개발해야 돼, 보존해줘야 돼. 이 특성을 파악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인데 개발 용도로 정해졌어. 여기 개발해.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특징이 정해진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는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 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뭐다? 공고, 열람. 됐어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5가지 중에 용도지역, 기반시설. 됐어요?
용도지역 기반시설은 반드시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신청하면 결정권자는 원칙이 시장군수니까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도지사. 시장군수 나오면 그 위에 있는 사람 누구? 도지사. 근데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도 있다고 없다고?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거는 시장군수도 위반할 수 결정할 수 있다. 장관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 있죠?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자. 딱 외워두세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건 뭐고? 협의, 심의, 결정, 고시. 그럼 얘는 효력이 생긴다 그랬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됐어요? 그러면 지형 도면 어떻게 작성해서 고시되는지 잠깐 살펴보자는 거죠? 갑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자 있죠? 그럼 원칙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예외, 도지사, 국장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있죠? 지형도에다가 밝혔으니까 무슨 도면이라고? 지형도면. 됐어요? 만약에 제 몸에 밝혔으면 강승우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형도에다가 작성하니까 무슨 도면이라고? 됐어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세요. 됐나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작성하면 승인받아야죠. 시장군수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 근데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버리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이거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해 가요? 만약에 도지사나 장관님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바로 뭐만 해주면 돼? 고시. 됐어요? 이렇게 지형도면이 뭐 되면 고시한 날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하나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나요? 됐나요? 완벽한가요? 여기에 관련된 거 틀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면 1, 2, 3번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40문제 중에서 1번부터 틀리면 1번부터 모르고 들어가면 풀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1, 2, 3번을 내가 에이씨 이러면 몰라도 자신감이 빡 생겨.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요? 이번 모의고사 보셨지? 1, 2, 3, 4번이 여기 얘기예요.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 네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네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쉽게. 그냥 이것만 알면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답이 또 2개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 아마 4문제 중에서 2문제 맞았으면 많이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3개 맞았다고? 이분이? 그래요, 거기만 공부했겠죠. 에? 뭐 뒤에 걸 뭐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이거 틀리고요. 몰래. 이거 틀리면 안 되고요. 이제 이 계획 위반하는 거 배웠죠? 이제 얘네들 하나하나를 배워요. 이게 공법의 전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얘네들 배워, 얘네들. 하나하나씩. 됐어요? 갑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오죠? 오늘은 이 중에서 용도 지역에 관련된 걸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준 거고요. 그 정도에서만 공부하라고. 지금부터 강의하는 건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알아야 돼, 공법. 공법을 내가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갑니다. 용어 정의. 무슨 정의요? 그래요. 용어 정의 해주는 거예요. 지역. 맞잖아요. 지역이라는 말 많이 쓰이죠? 지역은 전체예요. 뭔 체요? 기본적이에요. 전체의 기본적. 이런 거를 의미할 때 지역이라는 말을 붙여요. 뒤에. 맞아요? 됐나요? 그러면 용도는 뭐예요? 용도는. 용도는 많이 배우잖아요. 학교론 시간에도 용도 배우잖아. 그렇게 배우죠? 쓰임새라고. 그쵸? 하여튼 학교론은 하여튼 개판. 에? 용도가 쓰임새. 맞아요. 사용 목적. 맞죠? 그러면 얘는 지역은 토지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토지가 어떤 토지라고요? 전체 토지. 전체 토지면 뭘 얘기해요? 국토. 맞아요? 국토가 갖고 있는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역이라는 개념을 알면 나머지는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쵸? 자, 요번에는 지구나 구역이에요. 지구나 뭐라고요? 그러면 지구나 구역은 전체일 수가 없잖아. 전체는 뭐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얘는 일부죠? 지구나 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일부죠? 일부의 기본적,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일부에니까 무조건 되고 특수한, 이런 뜻이에요. 의미 파악됐어요? 여기에 용도가 붙어요.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가 뭐라고요? 사용 목적. 그러면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일부 토지의 특수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얘기해요. 맞잖아요. 맞죠? 근데 용도 지구의 그 특수한 사용 목적은 이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됐어요? 보완하기 위한 특수한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용도 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구고, 용도 구역은 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용도 구역, 여기 일부 토지라고 그랬죠? 여기에만 적용되는, 여기에 독립적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관계없이 여기에만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토지의 특수한 사용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구역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써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얘는 기본, 얘는 얘 보완. 얘는 얘네들하고 다르게 쓰잖아요. 왜? 여기만의 독립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니까. 지역 지구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 자,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의미만 되면 용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도는 알잖아요. 그럼 용어정의,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있죠.
있잖아요. 이거 말 들어가는 게 나오잖아. 지구 단위 계획. 그쵸? 뭐를 단위로 한대요? 지구를 단위로 한대요. 지구. 지구는 뭐라고요? 지구는 무조건 되고 일부라고. 일부의 기본 특수. 일부의 특수. 맞아요? 여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하고 관련돼 있죠. 그 중에서 얘는 개발 정비하고 관련돼 있어요. 즉 도시군의 일부 토지를 특수하게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특수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다시 예전의 병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 또 이 세 분은 또 불을 켭니다. 됐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이거 배울 거예요, 오늘. 용도 지역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용도 지역을 아마 우리가 배웠으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뭐를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고시해줘라. 맞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여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무조건 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효력이냐?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자 보세요. 자 용도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왜 지정합니까? 물어보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뭐 하려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됐나요? 됐죠? 자, 용도지역이니까 국토를 대상으로. 맞아요? 자,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자, 여러분 이 얘기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 이해하는 거. 여기 보세요.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됐나요? 뭐에 따라?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토지를 사람이 이 토지를 호미질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이용하는 것은 내가 이용하고 있어요? 호미 들고 농사 지으면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내가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토지의 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사람이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용도 지역은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뭐에 따라? 그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토지의 특성이 이렇게 돼서 이러한 목적을 정해줬으니까 모든 인간들이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행위 제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요? 간다고 그랬어요, 진짜. 페이지 13페이지에 용도지역의 의의라는 거 나오죠? 읽어드리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지요, 여러분. 그쵸? 토지 이용이 제한되잖아.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내 토지라도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이용해야 돼? 용도 지역의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그 토지의 이용 제한이 옆에 나타나요. 건축 제한으로 나타나요. 됐어요? 예? 건축물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에 뭐를 규제하고 용도를 규제하고 됐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됐죠? 돼요? 그럼 정리하면 이거요. 용도 지역이 정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행위 제한인데 그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으로 나타난다. 맞아요? 그래서 건축 제한은 두 가지죠.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지금 그 쓴 게 이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뭐를 규제한다?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이거를 제한함으로써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규제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해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함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니까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뭐되지 아니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원칙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 의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요. 공부가 되면 될수록 용어 정의만 봐도 내용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용어의 의의를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예요. 책을 안 봐도 돼요. 됐나요? 보세요. 진정한 실력자니까 요 의의만 갖고서도 너무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저를 부러워해야 할 텐데. 그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이 옆집 하나 새로 생겼네. 공부한 티는 내야 되는데 줄이나 한번 거볼까? 아니 또 공부한 티를 더 내야지. 좀 몇 회 써볼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써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두면 돼요. 됐나요? 자, 보세요. 원칙은 됐어요? 자, 그래서 뒤에 거 좀 이따 설명해 주고요. 크게는 도관농자예요. 크게는 무슨 농자라고요? 자, 용도지역을 제일 크게 얘기하면 도는 무슨 지역? 관은? 더 크게 농은? 자는? 더 크게 그랬더니 더 작게 합니다. 예, 아주 그런 식으로 나와봐요. 자, 용도지역을 제일 크게 분류하면 도관농자. 도가 뭐라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자, 이거를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모여서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원칙이 있다면 특례가 있다, 없다? 특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밑에 특례 나오잖아요. 특례라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갑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 무슨 수면이요? 공유수면 매립지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공유수면이라고 했더니 이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설렌대. 왜요? 도깨비가 자고 있는 것 같아. 도깨비. 공유 알죠? 카누 선전하고. 예? 여기 이렇게 칼 보여요? 예. 거기 말하는 그 공유 아니에요. 예? 공유수면 바다 얘기합니다. 바다의 공유수면을 뭐 했어요? 매립했어요. 근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면? 같으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뭐 하면요? 같으면. 됐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반 결정 절차 없이.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준공 인가일로부터. 매립 준공 인가일 있죠? 그걸로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됐나요? 별도로 뭐 논해주라고요? 고시는 해라. 별도로 뭐 논해주라고요? 고시는 해줘라.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합니다 라는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하고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매립구역은 준공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결정까지만 의제된다는 거죠. 별도로 뭐는 해줘라? 고시는 해줘라.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달라요. 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달라요.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어요. 그러면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죠? 자, 이럴 때는 특례를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지역 지정해야죠. 어떨 때만 특례를 인정한다? 같을 때만. 그거 외우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도시지역이 돼버려요. 무슨 지역이 돼버린다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무슨 지역 된다고요, 여기? 도시지역 됩니다. 됐어요? 어항구역, 항만구역인데, 그쵸? 어느 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어항구역, 항만구역 지정되면 거기는 무슨 지역 된다고요? 자, 외웁니다. 외워요? 어떻게 외웠죠? 항, 도 이렇게 외웠죠? 자, 여기에서 이 도가 중에 어느 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 공유수면에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정되면 이 공유수면이 무슨 지역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어항, 도. 됐어요? 자, 시험 문제 나온 거 설명해 드립니다. 시험 문제 나온 거 됐어요? 항만구역이 무슨 구역이요? 항만구역이 농림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어디가 틀렸어요? 농림지역이 틀려요. 그걸 뭐로 바꿔야 돼? 틀린 거예요? 이런 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항구역이 무슨 구역이요? 계획관리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어디가 틀렸어요? 계획관리지역이 틀린 거죠? 됐어요? 꼭 어느 지역에 연접돼야 된다고? 근데 요번에는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출문제고요. 요번에는 이제 모의고사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O예요, X예요? X. 꼭 어느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어항구역이 지정돼야지 도시지역 된 거지. 그냥 공유수면에 그냥 어항구역만 지정되면 거기가 다 도시지역 되는 것은 아니다. 됐어요? 틀리지 마세요. 됐죠?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맞죠? 거기에 농공단지는 있다고 없다고? 없죠. 그 중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국. 그쵸?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어디에다 동그라미 쳤죠? 택.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전. 단.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라도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곳은 포함 제외. 맞죠? 자, 그래서 앞잡다면 뭡니까? 전, 국, 택. 무슨 택이요? 전국 택. 전국 어디나 택하고 지정되면 무슨 지역 돼버린다고요? 도시지역. 전이 뭐라고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다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것은 포함 제외. 국은요? 국가산업단. 여기에 농공단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택은 뭐라고요? 택지개발지구는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지역.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무슨 지역이요? 관리지역에서 특례입니다. 지금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관리지역이에요. 지금은 관리지역이에요. 근데 이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에 의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뭐가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의해서 뭐가 지정되면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우리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배웠는데 잘 모르겠죠? 예, 몰라요. 모르겠죠? 모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모를 이유가. 앞으로 이제 공법 공부할 때 너무 쉬워요. 공법은 이 말이 다 그 말 속에 있어요. 농업을 뭐 하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역인데 그거를 정하는 법이 산지관리법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초지법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뭐 문화재 보호법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농지와 관련된 거니까 무슨 법이라고요? 공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됐죠? 그러면 관리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됐어요? 거기는 농사 목적으로 이용해야죠?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돼버립니다. 됐어요? 외워요. 어떻게 외웠죠? 관, 농, 농. 외우세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관리지역인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무슨 관리법에 의해서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됩니다. 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무슨 산지? 보전산지로 지정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떻게 외웠냐? 외우세요. 관, 산, 농 또는 자. 농자 이렇게 하지 말고 농 또는 자. 됐어요? 자, 공유수면 매립지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모논해라. 고시해라. 어항도도 전국택 도시지역. 관, 농, 농, 관산, 농 또는 자. 이게 딱 외워버리면 돼요. 됐어요? 자, 넘기시면 용도 지역의 종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